자, 그래서 대지주 아시엔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 봤죠? 이제 대지주가 아시엔다가 어떤 건지 알았죠?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이 예외가 없어요. 이 대지주에 있는 대지주는 그 지방 자기 땅에서는 무서운 불임이 권력을 갖고 있고 사실은 20세기 초반 많은 경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거의 최법권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요새는 뭐 그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 각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대지주 영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뭐 콜롬비아도 대지주가 있고 멕시코도 대지주가 다 있는데 FTA가 되면서 1990년대 신자유주의 문제가 되면서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미국산 농산물하고 칠레산 농산물 두 개만 동일적이 있어요. 가격 경쟁력. 그 외의 지역은 가격 경쟁력을 사실 상실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농축산물의 기반으로 대지주의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미국산 농산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국가고 피노체트가 집권을 했죠. 피노체트가 집권을 한 다음에 경쟁력 없는 산업 분야를 싹을 도태시켰어요. 싹을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바 농업과 축산업에 집중을 했고 그 결과 오늘날 칠레 경기는 경제 위기에 영향을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한 경우죠. 한국도 칠레산 농산물 많이 오죠. 어때? 칠레산 농산물 이미지가 어때? 칠레 와인, 칠레 포도 등등등 칠레 홍어 거의 그 저가나 믿을만하지 못하는 이미지는 칠레산 농산물 더 이상 없고요.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 칠레산 홍어, 칠레산 돼지고기, 칠레산 포도주 등등 많이 먹고 있어요. 칠레산 뭐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대지주, 그 대지주 학기초도 눈에 감겼었죠. 까우디오 있죠. 스페인 중세 때 사라진 까우디오의 전통이 언제 다시 부활해요? 독립운동을 거치면서 대지주가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갖게 되면서 무서운 불이를 보통 라틴 아메리카 대지주는 어떻게 해요? 보통은 자기 땅에 아시엔다 대농장이 있고 영화에서 봤죠. 그리고 보통은 뭐가 돼요? 동시에 상원의원이 돼요.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죠. 이런 구조고. 이거는 뭐 영어 PPT 보기 전에 설명을 했고 PPT에 잘 봤죠. 아엔데 대통령이 탄생됐고 그 다음에 높은 인플레. 이거는 아르헨티나 할 때 정확히 알 거야. 왜 사회주의자거나 막스주의가 대통령만 당선되면은 높은 인플레가 되고 경제의 기강이 약화되는지 이거는 정확히 아르헨티나 다를 텐데 간단해요.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는 거는 교회와 대지주와 군부로 이는 이 거대한 사수를 끌어내는 몸부림이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가진 자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매기고 그 매긴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해.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줘요. 또 돈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 국가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금 지원해줘야 되겠죠? 돈 없어서 고등학교 진학 못하는 사람 등록금 지원해줘야 돼요. 돈 없어서 급식 못하는 사람 무상급식 지원을 해줘야 돼. 돈 없어서 보육을 못하는 사람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져야 되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책임져줘야 돼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복지 시켜줘야 돼요. 이상적이잖아요? 이상적이잖아. 그렇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세금을 높이고 그 높은 세금 받은 재원으로 복지 정책을 마련해서 없는 자들한테 빈자들한테 나눠준다. 대표적인 정치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선거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선거구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는 순간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는 경기가 붕괴됐습니다. 빈부격차 문제 해결한 국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해결한 국가 쿠바 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공산화 일단 국제고 다 못 사는 사회가 됐고요.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아르헨티나한테 다시 정확히 설명하고요. 그래서 모두 사회주의 정권이나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 높은 인플레가 치솟아요. 인플레가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백 프로까지.
80년대 대부분 500%, 600%, 쿠바, 페루 80년대 9,800% 이렇게까지 높은 인플레, 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아엔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중산층 이상이 보수 엘리트가 전부 등을 돌려요. 그리고 미국은 부정했지만 이 피노체티 군사 쿠데타에 CIA가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항공모함까지 띄워줬고요. 이건 미국은 2000년대까지 요거를 부정을 하고 있었고요. 영화가 나온 순간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90년대 영화 만들어졌을 때도 할리우드에서는 이걸 싫지 않았고 미국 공식적으로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대고요. 자, 미국은 사실은 2000년대 초, 다시 말해서 9.11 테러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느 교회에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들어서 기미가 보면 바로 CIA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장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할 때 그 신뢰를 보일 겁니다. 단 한 차례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려면 미국이 가만둔 적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9.11 테러가 있을 때까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다시 먼저 들어왔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었고 중동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다? 중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현재 20세기 현재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앞마당 자기들 꿈이지 인대의 부임이지 실제적으로 물론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지금 관련은 판이 너무 많고 경제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피노체트 독재자였어요. 자, 그래서 영화 보면은 뭐 감옥에 갔다 놨는데 특별선거 일주일 동안 감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칠레 국립경기장, 잠실 경기장이죠. 잠실 경기장 같은데 35,000명, 4만 명 그냥 가둬놨어요. 뭐 비 오는데 비가 오건 말건 뭐 다 빨가벗겨 놓고 넣어놓고 이쪽 고문의 우선순위 수치심을 줘야죠. 무조건 빨가벗기고 극도의 공포시 눈을 가리고 최대한 고통을 줘야 돼요. 뭐 똥오줌도 거기서 싸야 되고 여러분들 뭐 묶어놓고 그릇집만 개처럼 혀를 핥아먹게 하고 결국 다 죽였어요. 자, 이 사람의 아버지 아엔데 대통령 동생. 자, 이게 칠레의 지난번 대통령이었고 11월 17일인가 다음 주 올자 칠레에서 또 다른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될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가 공군사관학교 교장이었어요. 공군사관학교 교장이었는데 아엔데 정권 밑에서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피노체트가 이 사람 아버지를 바로 체포를 해요. 그리고 공군사관학교도 전부 감옥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 아버지도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고통 끝에 죽었어요. 이 여자도 망명을 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족이 몰래 대상을 통해서 망명을 했어요. 이 여자는 평생을 이제 칠레의 독립, 반피노체트를 위해서 싸웠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굉장히 높은 인기를 보이게 됐고 이제 불운한 가족사죠. 그래서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을 한 번 했고 5년 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고 이 여자가 대통령을 두 번째 에 나오는데 이 여자를 대적하는 상대방 여당 대통령 후보는 누구냐? 똑같이 칠레 그 여자 장군의 딸 두 명이 대선 후보에 나갔어요. 이 여자의 아버지는 피노체트에서 공무집에 죽었고 상대방 아버지는 피노체트에서 모든 것을 누린 장군이었고 장관도 지내고 그래서 두 가족이 친했대요. 두 가족이 친했었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막내하고 이웃집에 살면서 두 아버지가 장군이었고 하다가 이 사람의 아버지는 피노체트 하에서 아엔데 하에서 사관학교 교정을 하는 바람에 죽였는데 고문 끝에 그때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고문을 주도한 사람이 지금 현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여당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두 집안이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서로 간의 친구였다가 하루 사이에 그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고문해서 죽인 거죠. 그래서 재밌는 대선이에요 지금. 장군이 죽다 그랬을 때 친구 대선이 지금 나가고 있고. 자, 이 여자가 이사벨 아엔데 영어를 쓴 작가고요. 아엔데 대통령 조카고 이 여자도 그 대통령을 살해요. 군부에 수배된 사람들이 망명을 당하고 자신도 베네수엘로 망명 후 세계 각지를 유란을 했죠. 자, 칠레 정치 시스템 특징을 했고요. 지리적인 고립감에서 국민적 연대가 되게 높아요.
다른 남미 국가들은 정당 구조가 취약하고 그다음 국민들이 한 지도자의 모든 것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페론, 메넴, 베네수엘의 차베스, 페루의 푸지모리 등등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한국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9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는 상김이라는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상금 정치에 의해서 모든 정당도 이 상금이 어떻게 이합 집단에 따라서 움직였죠. 90년대까지 이후. 그랬었는데 한국은 정당 시스템이 지금 고착이 됐어 2000년대이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해 못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남미에 가면은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군부가 정됐고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철저히 유지되던 정치 구조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정당 시스템으로 고착되는지 세계의 미스터리라고 라틴 아메리카 애들이 항상 물어봐요. 라틴 아메리카 미국 애들도 물어보고 유럽 애들도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대단한 게 모든 거 하루아침에 이뤄. 정말 하루아침에 이뤄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고 그렇죠? 하나외에도 김용삼이 깨끗하게 하루아침에 척구했고 상김 정치가 정당이 그 세 사람 모이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00년대 후에 완전히 되는 민주당, 한나라당 장명은 바뀌지만 그 당 시스템으로 뭐 거의 굳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자, 라틴 아메리카는 칠레는 거의 유일하게 정당 시스템에 의해 민주 전 시스템. 남미에서 아르헨티나나 페루나 이런 국가는 안 그래요. 베네수엘도 안 그러고. 정당 시스템을 움직이는 국가도 하나 있어요. 서쪽에다는 콜롬비아. 콜롬비아도 철저하게 정당 시스템에서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 콜롬비아에 다룰 때 하도록 할게요. 89년에 피노체트가 민정을 이양했어요. 민정 이양하고 기독교 민주당의 파트리시오 아이린이 대통령 당선에 의회 재구성했고요. 근데 민정을 이양하면서 피노체트가 내건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권을 내놔도 군부 총사령관직은 199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헌법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 민정을 이양했지만 군부는 여전히 누가 장악하고 있다? 피노체트가. 그래서 대통령 권한은 물러났지만 1989년에 뒤에서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감히 그 어느 대통령도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뽑힌 대통령일지라도 피노체트에 대해서는 전혀 항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군부가 뒤에 있으니까 여차 잘못하면 언제든지 군부 쿠데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80년대와 90년대 매년 한 자릿수 인플레와 7%대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요. 80년대 9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한 자릿수 인플레를 유지한 데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멕시코하고 칠레. 멕시코는 왜 그렇죠? 미국 의존형, 철저하게 미국 의존형 경제 구조를 했죠. 멕시코는 미국의 조립 공장이었어요.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 자릿수 인플레를 유지한 데는 어디가 유일하다? 칠레가 유일했습니다. 10%대 두 자릿수 인플레를 유지한 데는 80년대, 90년대 콜롬비아가 유일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보통 몇백 프로에서 몇천 프로의 인플레를 유지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포퓰리즘 정책, 사회주의 정권 등등이 있고요. 자, 피노체트는 철저히 시카고 학파를 중요했어요. 시카고 학파 누구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을 경제 관료로 도입했고요. 여러분들 시카고 대학 60년대 무슨 이론이 나왔냐? 신자유주의 이론이 90년대 한국을 휩쓸었고 현재까지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FTA 하죠. 자, 그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나온 데가 어디야? 60년대 바로 시카고 대학이었고요. 이 60년대 시카고 대학을 유학했던 칠레인들을 대거 경제 강요로 임명했죠.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시카고 학교에 주된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처음으로 테스트는 어디다? 칠레였습니다. 자,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이 이론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90년대까지 미국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였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오히려 미국은 신자유주의보다 뭐 하자고 해? 보호주의 무역하자고 그러죠. 보호주의 무역하자고 그러고 한국은 철저히 FTA 하자고 그러고. 자, 신주의주의 원칙이 뭐냐? 해외 자본이 국내 유치, 국영 기업이 민영화, 국내 기업이 해외 매각.
M&A,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 향상,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집중적으로 하고요. M&A를 통해서 그렇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말랑말랑해져야지. 말랑말랑해져야지 아무 때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칠레에서 일자리 잃어요.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 구도는 철저하게 도탄하게 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부도가 납니다. 많은 칠레인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칠레인들이 자기 회사가 부도나서 길거리를 몰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게 되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 참고하지 못하고 불만을 내리는 순간 재판도 안 받아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네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언급했다 친구한테, 언론도 아니야, 대학교에서 언급했다, 얘는 내일 없어질 수가 있고 없어진다는 건 어디 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냥 죽지 않지, 공급해 죽지.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됩니다. 중산층은 철저히 몰락해요. 소득분면 악화돼요.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모든 혜택을 누려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요. 국부가 해외 유출되죠. 왜냐하면 그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뭐 경제 성장은 해요. 정치적인 탄압은 해고. 그 결과 칠레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칠레는 어떻게 했냐? 칠레는 목표를 정해요. 칠레는 공산품을 만들어낼 산업 구조가 안 된다고 보고요. 70년대 공산품, 중공업 제품을 만드는 산업군은 전부 도태시켜요. 전부 부도가 나요.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농산물과 축산물에 축산을 맞춰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요. 그 결과 오늘날 칠레의 농산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칠레 국민은 정확히 나눠요. 칠레의 약 50% 정도가 피노체트 인정해요. 칠레 피노체트에 의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본 그 가족들, 첫째 피노체트 인정하고요, 숭배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히 피노체트를 증오하고. 한국도 여러분들 그 박정희 대통령 좋아해 싫어요? 좋아해 싫어요? 좋아해 싫어요? 한국도 딱 정확히 보면은 이게 지역구도 그리고 소득 분배 그리고 대충 하면 그 답이 나와요. 칠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게 소득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요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건 현재까지도 칠레인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칠레인들이 50%는 피노체트를 열렬히 지원하고요. 50%는 반피노체트고요. 칠레인들이 50%는 피노체트 때문에 칠레가 오늘날 이렇게 전사됐다고 보고, 나머지 50%는 피노체트 때문에 칠레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보고, 부정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해요. 국가 청렴 세계 10위, 한국보다 국가 청렴도가 높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정치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고 행정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고 급행료 말하는 소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칠레는 없어요. 칠레는 사업하러 갈 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온 세계 누구 하든지 철저히 비즈니스마인드고 공무원들이 어느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칠레 유학 가는 사람들 혹시 여행하는 사람 알아주세요.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칠레 가면 절대 아무런 그런 행정 시스템에 불이익을 갖거나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국가 청렴도 굉장히 높고 한국보다 높습니다. 피노체트가 독재를 했지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요. 2000년대 1월에 좌파연합 출신의 리카르도 라고스가 아옌데 이후에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책을 보세요. 299페이지인가? 책 안 갖고 왔나요? 여기 사진에 나와요. 책 안 갖고 왔어요. 299페이지를 나고 대통령 사진이 나오는데 그 책에 나와요. 교과서가 나오는데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면 사회주의 정당이 당선이 돼도 피노체트가 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개방정책의 기조를 바꾼다 안 바꾼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칠레는 피노체트가 이룩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대외개방 FTA. 그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가 칠레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누구죠? 칠레였습니다. 네. 현재도 군정장기의 완전한 천선과 민주주의 회복을 노력이 칠레 군발 관계와 과제에서 아직까지도 이거는
그 사실은 그 척결을 못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해지나 PPT 경제 그 기사 한번 올려볼래요? 신문계산 PPT 올려놨어요. 칠레 경제 성장. 이거 올라오네. 여기 보면은 칠레 정치 연계의 중심인 산티아고 대통령 광장 나오죠. 이 라고 대통령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했는데 칠레 역사상 아엔 대통령이 두 번째로 사회당에서 집권했고요. 사회당에서 집권했지만 포퓰리즘 정책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 피노체트가 세웠던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고요. 칠레는 한 가지 경제 정책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됐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 정책 기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개방화, 자유화로 요약되는 피노체 정권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화 등 신자유주의 흐름에 비판적인 사회당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인 차이도 불구하고 피노체 정권의 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FTA에 적극 나서고요. 바로 이 대통령 때 한국하고 FTA가 체결됐죠. 칠레는 인구 1,500만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려면 다른 나라와 지속적으로 FTA를 맺어야 하고요. 이 시카고에서 시카고 학파에 나오죠. 자, 이 이름 기업의 경제학 교수인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만의 영향을 받아 칠레에서 시장주의적 대외 개방 정책을 이끈 주의자 프리드만,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죠. 자, 그래서 가격 자유화, 임금 규제, 공공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신자유 개혁을 단행했죠. 그래서 관세율이 1979년 10%에서 94%에서 10%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값싼 공산품이 칠레에 낮은 관세율이 들어와요. 그럼 칠레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을 뒤지고 품질 경쟁을 뒤져서 다 도산할 수밖에 없었고 칠레 정부도 도산하게 내버렸어요. 경쟁적인 기업은 싸그리 다 도산을 시켜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칠레인들이 고통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칠레의 실효 환율 평균 관세는 지속적으로 낮아가고요. 환율은 어떻게 돼요? 평가절하를 시켜요. 환율을 평가절하가 됐다는 건 이게 뭐예요?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그렇죠? 1달러에 1,000원 때보다 1달러에 1,200원 하면 어떤 효과가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건 설명 안 해도. 자, 시작된 개방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부분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업 도산, 실업의 부담이 사실 엄청났죠. 하지만 작은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개방이 유일한 길이 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넣고, 자, 한 가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한국 시장에서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산업 부분을 도태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금융 자유, 서비스 부분이 한국이 낮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 잘은 몰라도 어디죠? 출석부 줘봐. 시계가 없어가지고 경제학과 정경대학 경제학과 김민정 어디 있어요? 그래. 그 서비스 산업 4개 나오지. 금융업을 한국이 세계 시장 경쟁이 갖추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 은행. 예를 들어서. 강동학. 뭐 대답해봐. 강동학. 뭘 해야 될까? 확보하고. 일단 지금 한국 은행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진 않지. 그 이유가 뭐지?
경제학과, 통계학과, 정경대학, 권민경? 이유가 뭐예요? 행정학과요? 아니. 자, 이거 민감한 사항인데 일단은 간단히 한 가지 얘기하면은 뭐 조정한다면 은행 지점은 지나치게 많고, 그렇죠? 요새 다 인터넷 뱅킹 하잖아. 은행별로 지점이 아마 필요 지점보다 많을 거고 3분의 1만 구조 조정해도 물론 정부가 기존으로 개입한 문제도 있지만은 3분의 1만 구조 조정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성 올라갈 거야. 그러면 3분의 1 지점을 폐사시키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종사하는 은행원들 다 일자리 잃어. 어떻게 여러분들 눈물 나겠죠? 그치?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자, 칠레가 한 게 바로 그런 식의 조정이었습니다. 조정식이었고, 칠레의 주요 경제 지표 지속적으로 성공했고요. 그래서 칠레는 과일, 와인, 연어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 매겨 수입하는 교육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자국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이 싸고 질 좋은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이익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칠레는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목표를 세웠고 이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죠. 그 결과 한 가지,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고 엄청난 칠레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칠레인은 절반은 희생을 당했고 절반은 모두 혜택을 누렸어. 그런 경제 성장이 바로 공정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거나 답은 뭐냐? 혜택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은 증오하고 고통받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받겠어, 그렇죠? 단 한 가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칠레는 여러분들 현재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요. 부정부패 지수가 없고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FTA를 통해서 경제 위기에 상관없이 2008년 6발 프라임 서브프라임 상관없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치안이 안정적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멕시코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방거리에서 길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칠레가 유일할 거고,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안 만난 데는 거의 칠레가 유일할 거예요. 채진아, 너 칠레 갔다 왔지? 안전하지? 네. 방거리 길거리 나갈 수 있니? 네, 다니셨어요.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서 창문 열고 다니다 못해요. 정치인 상관이 와서 내 안경 뺏어갈 수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러분들 귀걸이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채 가서 찢어져서 피나요. 브라질 현대차 전부 방탄차예요. 왜냐면 돈도둑들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가 성장했어도 그래요. 칠레는 그 문제를 거의 내가 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결했어. 아르헨티나 나 가가지고 별 5개의 호텔에서도 돈이 잊어버렸어. 스페인 가서도 하긴 돈 잊어먹었네. 이태리 가서 유명하고. 자, 멕시코도 내가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답이 어느 게 옳은 건지 몰라요. 해답은 한 가지. 하지만 칠레는 일단은 새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현재 없고, 그 다음에 치안 유지는 안전하고 부정부패는 특별했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하지만 분노는 분열돼 있었고, 뭐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그렇게 분열이 안 돼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님 얘기가 아르헨티나 할 때 얘기하도록 하죠. 저번에 여기까지 수고했어요.